뛰어넘길 기도하는 특허 전문 변호사 박찬훈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72년생이고요. 삼성전자와 특허법인에 있다가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 애플 소송 때문에 제가 언론에 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법무법인 강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은 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통일코리아 협동조합과의 인연은 지난 1회 통통 콘서트 테드 역시 강의를 해주셨던 박일수 팀장님과 함께 저희가 통일 준비하는 모임을 하는데요. 그 모임을 하다가 우리 백희찬 대표님의 이 고생기다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만나게 된 연이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코리아인으로서의 제 생각과 삶을 여러분과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통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가문의 핍박받은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저희 외중조 할아버지를 고문해서 외중조 할아버지께서 손을 거의 못 쓰실 정도였답니다. 선교사 아님들을 도와주는 이유고요. 한국전쟁에서는 북한 공산군이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저희 친할머니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일보 기자셨는데 그 광주 민주항쟁을 취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강제로 해제시켰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씀에 그 직장을 잘린다는 말을 모가지 된다라는 말을 이 광주에서 썼어요. 모가지 된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목이 잘리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굉장히 가히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두환 정권은 어린 저에게도 못쓸 짓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 모두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로 인한 피해자 한 명 없는 가족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슬픈 역사의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 이거 끝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선조들의 간절한 꿈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텐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뭔가 통일을 열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보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사법시험 처음 시험 공부하러 들어가서 2001년 8월 30일에 일기장을 보니까 이유가 통일 준비였습니다. 참.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를 할 때 힘이 들 때 통일전망대에 가서 이 시리얼 넘버 967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철조망을 15만 625개를 철조망을 잘라서 거기에 이제 고유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때 이제 힘들 때마다 통일을 생각하며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는 통일정책연구회라는 곳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고요. 그런데 왜 이러한 통일의 열망이 내 안에 생겼는가? 왜?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처럼 하늘이 준 열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2010년 11월 23일에 그렇게 통일을 조금씩 준비해 가다가 한동대 가던 날 인생에 작은 분기점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동부가 법학회 강연하러 가는 건데요. 강연 제목은 통일코리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KTX 열차 안에서 준비했던 강연 PPT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조군 위안부로 끌려가신 할머니들 그리고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들 이런 슬픈 모습들을 보고 시인 신구는 이런 시를 썼죠. 그날이 오면은 사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중략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은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날이 왔습니다. 만세! 그런데 일장기는 내려가고 미 군정기가 올라갔죠. 그리고 38선이 갈라지고 우리는 전쟁 전에 이미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 우리 아버지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모습이죠. 그래서 21세기 이제 이거는 이제 강의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21세기 한반도에 가장 큰 슬픔을 가져온 분단과 전쟁은 정녕 피할 수 없었을까? 만약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타임머신을 타고 1945년 해방 공간에 간다면, 그리고 전쟁이 날 겁니다, 분단될 겁니다, 막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945년에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전쟁은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나? 그렇지 않고 1919년 3.1운동 이어서 대한 3.1운동의 민족적 자각에 놀라서 주체할 수 없어서 상해 모인 임시정부 요인들, 이분들이 한반도 상공에 작용하는 그런 구심력을 이겨내는 민족적 저력의 원심력을 이끌어냈다면 분단과 전쟁 혹시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점이, 준비하는 시점이 1919년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그렇게 강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진에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딸이 둘입니다. 다 자식이 예쁘시겠지만 제가 결혼 9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와이프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갑자기 이 사진이 제 두 딸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나고 눈물이 한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하게 기도드리면서 한참 울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KTX 천장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문자가 왔습니다.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동지들의 기도 문자였고요. 저도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통일에 제 삶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날이 제 인생의 작은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평도 포격 1년 전에 연평도 포격이 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미리 막을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분단과 전쟁처럼요. 불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MB정부의 핵심의 303만 명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준비해온 각자 인생의 결과물의 총합으로서 나타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972년생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연평도 포격이라는 열매, 이런 쓴 열매에 직접적 책임이 없겠지만 적어도 2020년부터 40년까지는 우리 세대가 각자 인생의 결과물의 총합이 통일시대의 열매로 그 맛과 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꿀이든 독이든 우리들의 자녀가, 제 딸들이, 리누리우가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삶을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자, 후회 없이 준비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한 3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단언하고 이야기할 만큼 어떤 역량과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젊은 친구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통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가 내 아이의 나라는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한반도의 가장 아름다운 시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종이죠. 많은 분들이 세종을 주목하시죠. 파면 팔수록 아름답습니다.
사례가 너무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은데 15분 동안 해야 되니까 통과를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종을 만나서 세종을 닮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종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를 뛰어넘어라. 그래서 우리는 비욘드 세종시대를 꿈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시대의 장점 몇 가지. 우리가 통일의 생활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를 세종시대를 비춰서 볼 때 참된 신입니다. 신뢰, 참된 호화, 참된 여민남. 자,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낸 세종의 마음. 여러분, 양령은 왕권의 위협 요소였죠. 그리고 유정현이라는 사람은 자기 장인을 신문에서 죽이고 왕비 가문을 관비로 만들어 버리도록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태종이 죽고 나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태종이 만든 숙청 문법에 따르면 죽여도 죽일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그런 문법을 거부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죽이지 않을까 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신뢰를 통해 신하들 마음을 다 샀습니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세종시대를 꼽혔던 겁니다. 그래서 군신 간의 마음 주고받음이 놀라웠고 호학, 정말 학문을 사랑하는 천재 군주는 리더십으로 학문에서 절정을 이루고요. 게다가 여민남까지 백성과 함께 먹고 노는 그런 그렇게 살아가니까 함께 살자고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여기가 바로 통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이 함께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느냐. 자, 근데 세종을 닮지 못한 불신의 조선 그 후로는 경직되어가는 주작 교조주의가 있었죠. 태종 숙청이 세종의 왕권을 세웠다, 기반을 닦았다. 주되게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제는 했지만 종조도 숙청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또 세종은 참된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자하게 원조인 주자마저도 때론 틀리더라 라는 말을 했는데 조선 후기 가서 만약에 세종에 그런 말을 하면 사문난적으로 몰려 이단으로 몰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정조는 세종을 꿈꿨지만 주자에게 더욱 매진해서 본인이 주자에게 도통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끔찍한 피곤족 숙청 문법이 반복되죠. 정조유 200년간 천주쟁이 빨갱이 반동분자 숙청 문법은 한반도 현 근대사를 피곤족으로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거기에 저희 가문의 슬픔도 함께 있는 거고요. 이런 불신의 악순환을 반드시 세종처럼 믿음의 선순환으로 만드는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여러분 이거 보셨죠? 변호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국가란 국민이다.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그렇게 호응을 받는 건 우리가 그만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자, 종합해서 평가를 하면 사람은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특히 제1조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숙청의 문법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때문에 민주심의 힘으로 숙청의 문법은 일정 정도 저지가 됐고요. 하지만 우리 안의 불신과 증오는 만약에 숙청의 칼이 허용되는 그런 체제 안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서로를 잡아먹을 만큼 증오가 깊습니다. 눈을 들어 북한 형제를 바라보면요, 대한민국도 안녕지 못한데 북한 형제들은 더욱 안녕지 못하죠. 그리고 태종 숙청의 문법이 조선시대에 세종만 거부했던 그 숙청의 문법이 피곤족이 되어서 북조선에서는 아직도 활기를 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내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어떤 권력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자, 세종시대에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좀 약하고요. 자, 어쨌든 통일코리아는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과 호학과 여민학을 펼치는 작은 세종이 나부터 돼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자. 신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이제 공부하자라고 하면 이제 세종처럼 우리가 개별 단위로 호학하고 단체로 호학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국회의 개혁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도 북한 이탈 주민도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지름길일 텐데요. 국회에서 신뢰를 토대로 한 논의를 거쳐서 법과 제도로 먼저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어야 그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될 겁니다. 국민들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나왔죠.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안철수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그 목마름이죠. 2012년 국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반. 그렇죠? 2016년 국회도 예산컨대 반 될 것 같고요. 만일 2020년 국회까지 그런다면 통일은 제한이 될 겁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 지방 정권은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러한 것들 해결이 안 돼요. 엄청난 통일 관련 입법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정부가 들어요. 여가 잡든 야가 잡든 어떤 정부가 들어도 불신과 증오로 반대 협상을 하고 불신이 기간이 길어지면 변호인에서 사람들이 느끼던 불안해 어떤 그 증오를 기반으로 하는 수청의 문법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국회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지방 권력 일당 독재 타파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의혹 토론 문화를 정착해야 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문화가 정착된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저같이 1972년생은 1920년 국회부터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대표님이신 백이천 대표님께서 지금의 정치를 바꾸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새누리당은 지역주의 병폐와 전국적 지방 권력 일당 독재를 주도적으로 개선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주도 세력이 될 겁니다. 저는 지지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개혁할 호기를 잘 활용해 갱신하고 민주화의 적자로서 북한 독보를 뜨겁게 품으셔야 될 겁니다. 안철수 신당은 의회개혁의 불씨가 되어야 되고 인물 중심이 아니라 롤메이커 돼야 될 겁니다. 정의당은 이런 멋진 정당이 돼야 될 거고요. 자, 우리의 행동 수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한다. 진성당원으로서 당비를 내며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강신 영역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호학한다. 세종처럼. 그리고 신을 바탕으로 정적과도 품격 있게 토론한다. 지지하는 정당이 개혁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의 말에 8차례나 나올 정도로. 자, 함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 영향력은 없지만 우리가 외국 정부가 하는 일이나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미 신화를 다 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변호사인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되게 이상해요. 판결문에서 장성택 항변을 그럴듯한 항변을 받아들일 만한 항변을 인정해준 거기에 적시해주거든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자기가 조금 어림직한 거는 판결문 내용을 아예 안 써버리거든요. 항변을. 근데 참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건 슬픈 역사의 기억 때문에 그랬죠. 고속과 삼상해나 알타해나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금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런 지도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로서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뭐 레짐 체인지가 되고 식탁 통치가 되고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이 변해서 우리랑 개혁개방해서 우리랑 하는 동안 우리는 정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위치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 보시니까 저보다 대부분 다 어린 것 같은데 맞죠? 72년생. 자, 우리는 1920년부터 우리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동안 우리 뭘 할 거냐? 손 놓고 기다릴 거냐? 그게 아니죠. 함께 먹어야죠. 통일은 대박이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그래서 먼저 북한 친구들과 함께 먹어야죠. 좋은 것들도 있고 여러 것이 있습니다. 지원단체 필요하다면 통일코리아협동조합에서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원해도 핵으로 돌아가고 지원해도 그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가지 않는다 라는 분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싫다. 그러면
세터민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2만 5천 명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 없이 대한민국 헌법 3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땅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터민들이 오셔도 바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3조 때문에. 그런데 3조의 효력이 뜨거운 사랑 없이는 3조 효력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요. 자, 한석헌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 내용 알 테니까 제가 다른 시를 적어봤습니다. 그대 때문에 대한민국 그래도 살만한 나라에 하는 그런 세터민 친구 그대에게는 있는가? 북한에 있는 그 친구 가족 걱정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세터민 친구 그대에게는 있는가? 새벽녘에 문득 그 친구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일어나 앉아 기도하는 그런 세터민 친구 그대에게 있는가? 통일이 되면 그날이 되면 그 친구 살았던 곳 이야기 속 그곳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그대에겐 그런 친구가 있는가? 제가 오늘 이 강연 중에 단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원띵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냐 없냐가 여러분이 통일폴이 아니냐 아니냐의 지표가 될 겁니다. 자, 임금과 신하가 함께 추는 세종시대는 그런 멋진 시대였습니다. 자, 함께 놀아야죠. 그래서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죠.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같은 언어 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 같이 놀다 보면 같이 축구하고 같이 놀이하고 놀다 보면 우리가 합의하는 룰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놀면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어떤 룰이 좋을지 그렇게 우리 정말 비욘드 세종인답게 북한 동포들과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면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라고 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이게 승부차기에 홍명보가 성공했던 그 순간입니다. 비욘드 세종인의 축제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통일 코리안들이 날마다 세터민과 함께 1대1 통일을 이루어가면 통일 코리아는 그렇게 축제의 광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코리아는 비욘드 세종시대가 돼서 우리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선물 기쁨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